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 오전 11시를 넘어섰습니다. 조갑제 TV도 오늘 아침에 구독자 30만을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하루에도 몇 번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 중압감이 되어 가지고 가끔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동영상을 올리면은 잠 좀 자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꼭 잡니다.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사이 나라 되어가는 꼴이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지만은 역시 아직 국민이 살아있다,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 희열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조국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초장에 말썽이 났을 때 깨끗이 단념하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거나 조국 씨가 사임을 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련하게 붙들고 가다가 이제는 조국 문재인 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 문재인 한 몸이 되더니 집권 여당도 또 한 몸이 되고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이런 자칭 진보 세력도 한 몸이 돼서 동반 점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딱 제가 체험하기는 정권 말기 정상입니다. 이게 자유당 정권 말기, 즉 1960년 무렵, 그리고 박정희 정권 말기 1979년과 매우 비슷합니다. 상황이. 그때마다 조국처럼 이 도화선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60년에는 이기붕, 1979년에는 차지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조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현대사를 쭉 일별할 수 있는 분이 류건일 조선일보 전 주필입니다. 이분이 3.15 부정선거, 5.16, 그리고 1979년, 1980년을 쭉 온몸으로 그 한가운데서 사신 분인데 오늘 쓴 칼럼이 재미가 있습니다. 단미주의 클럽, 류건일의 단미주의 클럽, 그 제목이 조국을 부디 계속 사고 돌아라.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했다고 비치면 그제야 민심이 확 바뀐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론을 쓰기보다는 좀 위학적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나 그 위학은 물론 정론의 내용을 갖는다. 문재인 위학이라는 것은 일부러라도 좀 나쁜 얼굴을 하고 써야 되겠다. 위선의 반대말이죠. 조국은 위선이고 류건일 선생은 위학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위학이라는 것은 악역을 맡았지만은 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위선이라는 것은 착한 척하지만은 나쁜 마음을 갖는다는 정반대 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제발 덕분에 조국을 해임하지 말고 계속 죽어라 하고 끼고 가길 바라고 또 바란다. 그래야 더 많은 국민이 이 정권과 그 진영의 위선과 뻔뻔스러움과 수치심의 결핍증을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민심은 큰 군함처럼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아주 길고 느리다. 그러나 정권이 워낙 고약하게 굴면 어느 임계점에 이르러선 정남이를 확 떼고 정권 물러나라는 소리를 치기에 이른다. 1950년대 초반 이후 1960년에 이르는 기간에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과 그 칼노릇을 한 경찰의 선거 개입, 야당 탄압, 민간 사찰은 갈수록 편향적이 없고 지나쳤다. 그러나 국민은 무관심했다. 그러다가 대구에서 부정개표 사태가 일어나자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들고 일어나 도둑맞은 내표 도고라고 외치며 시청으로 몰려가 몸싸움을 하다시피 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했다고 비치면 그제야 민심이 확 바뀐다는 이야기다. 마산에서도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때 발포가 있어가지고 1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붕이가 나서가지고 당시 이기붕 때문에 이기붕을 무리하게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기붕이
총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또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올랐다. 하느님이 이래도 화 안 낼래라며 김군의 몸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래서 마산 시민의 봉기가 4.19의 물꼬를 텄다. 해도 너무한 데 대한 공분이 터진 결과였다. 그 마산에서 그리고 이어서 부산에서는 1970대 말에도 민심 대폭발이 있었다. 부마 사태가 그것이다. 이게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학생은 물론 시장 상인과 대로변 아주머니들까지 유신 정권의 해도 너무한 것에 대들어 일제히 일어났다. 아주머니들은 도망치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물을 가져다 먹였다. 이걸 두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시위대를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식으로 깔아뭉개지 않는다며 면전에서 모욕하자 김재규가 그 즉석에서 유신 정권을 1초 사이에 끝장내 버렸다. 지나침과 과도함의 최후였다. 1987년의 50 정권도 고린숙 양 성고문 사건 때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부천경찰서의 한 형사가 여성 활동가를 잡아 성추행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심이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돌아섰다. 그전에는 정권의 지나침이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던 국민의 마음이 성추행하며 분노를 치밀어 올린 것이다. 정권이 국민적 인내의 임계점을 넘은 탓이다. 요즘 조국 사태에서도 심상치 않는 징후가 목격되고 있다.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날 아파트 마당에는 주민들이 나와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 상자를 차에 싣고 떠나는 순간 조국 옹호자 몇 명이 아마 조국 지지 발언을 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아주머니들 포함한 주민이 적석에서 구속하며 반정권 구호를 일제히 외쳐대었다. 민심 위반이었다. 해도 너무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이 장관의 지나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국이 압수수색을 하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 지극히 장관답지 못한 행위를 하여 여론을 악화시킨 직후 문재인 청와대는 민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택을 했다. 검찰개혁의 여망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조국 손을 들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여론과 여망을 짓밟아버린 선전포고였다. 40%대의 우리 편만 데리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변혁의 길을 죽어도 가겠다는 내전적 발상이었다. 타협과 양보와 공존의 의사라고는 단 1%도 없는 오만이었다. 이 점은 9월 28일 밤에 검찰청 앞에 있었던 윤석열 압박 좌파 관제대모의 반법치주의적 급박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차례엔 완장찬 무리의 홍위병 폭거, 거리재판, 숙청의 광기가 뒤따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정권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상대편으로서도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난다는 식의 반발과 저항의 몸짓 이외에는 달리 대처할 길이 없게 되었다. 반발과 저항의 몸짓, 그것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시민 불복종 형태의 아니오의 몸짓이라 할 수 있다. 이것 말고 달리 무슨 반대의 방법이 있을지 있다면 말해보라. 자유민주 진영은 어떤 유효한 반대 수단 자산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맨몸과 맨가슴, 그리고 자연법이 부여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권리만 남아있을 뿐이다. 광화문광장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 된 셈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국민의 대대적인 각성과 분노다. 더 많은 국민이 잠에서 깨어나 성난 얼굴로 돌아보도록 이 정권이 조국을 계속 길을 쓰고 사고 돌기 바란다. 그래서인지 청와대의 조국 사고 돌기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검찰개혁과 조장관 비리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원칙을 밝히자 민심은 또 한 번 격동하고 몸을 떨었다. 그래, 정권은 그렇게 계속 밉상을 부려라. 류건일의 단미주의 클럽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게 역사를 바꾼다. 그게 바로 3.16 부마 사태, 그리고 1987년의 6월 대시위의 마음에 있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자라난 분노의 폭발이 역사를 바꾼 경우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바로 역사를 바꿉니다.
욱하는 것은 공분입니다. 공분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안보 파괴, 법치 파괴, 그리고 파렴치범, 철면피한 인물 감싸기, 그러면서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깨끗하다 하는 오만과 위선과 허영, 오만, 위선, 허영이 한덩어리가 되었을 때 역사는 꿈틀댑니다. 크게 한번 꿈틀댑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10월 3일이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4.19, 5.16, 뭐 5.18, 5.17, 6.25 이런 식으로 수치로서 기억되는 개천절 이외의 의미를 또 하나 더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3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